만나면 좋은 친구 MBC. 안녕하세요. 건강지킴이 닥터 MBC 목서윤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차동입니다. 질환에 관한 다양한 궁금증 여러분의 입장에서 오늘도 꼼꼼하게 짚어드리겠습니다. 주변에 보면 탈모로 고생하는 분들 보실 수 있잖아요. 많아요. 예. 네, 실제로 2020년 탈모증 진료 환자가 23만 명이 넘는다고 합니다. 문제는 이 젊은 층의 비율도 늘어나고 있어서 일찍이 탈모 관리를 시작하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네, 탈모를 겪는 분들도 많고 또 관심도 높아서 탈모에 대한 정보가 쏟아지고 있는데요. 이럴 때일수록 이 정확한 진단과 치료가 정말 중요합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전주 모르는 피부과 강광영 원장과 함께 모발 이식에 의한 남성형 그리고 여성형 탈모 치료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몇 년 사이 탈모 환자가 늘어나면서 탈모 치료에 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치료법으로 모발 이식을 손꼽을 수 있는데요. 피부과 전문의 강광영 원장과 함께 모발 이식에 의한 탈모 치료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이 남성형 탈모 그리고 여성형 탈모가 어떻게 다른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예, 남성형 탈모나 여성형 탈모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대머리라고 하는 그런 부분을 말하는 거고요. 원인으로는 주로 이제 유전에 의한 호르몬에 의해서 발생하는 게 됩니다. 그렇지만 이제 남성형 탈모는 이제 남자에서 발생한 그런 탈모인데 진행하는 그런 그 모양이 여성형 탈모와는 좀 더 다르게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M자 부위에 탈모가 시작해서 점점 면적이 넓어지게 되는 그런 그 형태의 탈모가 진행을 하게 되고요. 반면에 이제 여성분에서도 이러한 그 유전성 탈모가 나타날 수가 있는데 대개는 이제 남자들과 달리 정수리 쪽에 그 탈모 형태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이러한 부위에 생기기 때문에 여자분들이 파마를 하거나 또는 머리를 묶거나 해서 이 부분을 가렸기 때문에 예전에는 이제 여자에서는 이러한 그 유전성 탈모가 별로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제 최근에는 이제 이러한 형태가 알려지면서 여자분들의 탈모도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실제로 어느 정도로 이렇게 많은가요? 실제 이런 그 불편함을 호소하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은데. 예, 보통은 이제 50이 넘으면 반절 정도에서 탈모가 있다 이렇게 얘기는 하는 보고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러한 탈모가 있을 때 여성에서는 보다 더 그러한 탈모에 대해서 좀 예민하게 반응을 하고요. 저희가 환자분들 얘기를 들어보면은 탈모가 있다고 생각하는 순간에 본인이 뭐 앞자리에 앉는다든지 또는 이제 뭐 버스에서 자리가 났을 때 앉아야 되는 상황이 된다든지 했을 때 안 앉게 되고 왜냐하면 다른 사람들이 내 머리만 쳐다보는 것 같고 해가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조금 그 예민하게 반응을 하는 것 같고요. 남자들은 그래도 빠진 사람들이 이제 주변에 많이 있으니까 그거에 대해서 스트레스를 조금 덜 받긴 하는데 탈모가 점점 연령층이 젊어져서 젊은 친구들에서 조금 더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것 같습니다. 네, 말씀 들어보니까 뭐 여성도 남성 못지않게 많은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예. 네, 그 탈모라는 게 결국은 자라는 머리보다 빠지는 머리가 많기 때문인 거잖아요. 예, 이 자라는 정상적인 머리카락은 뭐 주기가 어떻게 되나요? 예. 정상적인 머리들은 빠지더라도 또 3개월이 지나면 또 새로운 머리가 나게 됩니다. 그래서 보통 주기가 있어서 이러한 사이클들이 3년에서 6년 정도 머리가 나고 자라고 빠지고 하는 그 기간을 갖게 되고요. 이런 사이클들을 평생 동안 수차례 갖게 되기 때문에 어느 정도 탈모가 진행되지 않는 사람에서는 항상 일정한 정도의 머리 형태를 갖게 됩니다. 반면에 이제 탈모가 진행된 사람들은 머리카락이 점점 주기가 짧아지게 됩니다. 앞서 말씀하신 대로 빠지는 수가 늘어난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은 주기가 짧아지기 때문에 1년 자라고 빠져야 될 머리 또는 3년 자라고 빠져야 될 머리들이 뭐 6개월, 3개월 지나고 빠지기 때문에 그 빠지는 숫자가 점점 늘어나게 되고요.
탈모가 진행함으로써 머리가 이제 주기가 짧아지면서 조금밖에 못 자라기 때문에 가늘고 짧고 그러기 때문에 탈모가 진행하게 되면 얇은 옷을 입은 것과 같이 두피가 보여져서 머리가 없는 것으로 보여지게 됩니다. 탈모도 치료를 할 때 보면은 약간 그 순서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사람들이 보통 좀 쉽게 접할 수 있는 것부터 시작을 하잖아요. 예. 네, 우리가 먼저 시작해 볼 수 있는 좀 더 간편한 치료 방법은 어떤 게 있을까요? 초기의 환자라든지 또는 이제 탈모에 대해서 그렇게 스트레스를 많이 받지 않는 경우는 약물이라든지 또는 바르는 약이라든지 이렇게 해서 접근을 시키고요. 그래서 환자분이 이렇게 하더라도 조금 더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다든지 하게 되면 조금 더 적극적인 방법으로 치료 방향을 정하게 됩니다. 그 약물 치료 시 그 이제 환자들의 입장에서의 그 반응 예. 그리고 또 실제로 예후는 어떤지요? 예, 보통 그 약을 먹게 됐을 때 보통 이제 60%에서 70% 정도 반응을 보이게 되고요. 그리고 초기에는 이러한 약이나 약을 통해서 치료를 하게 되면 기존의 머리가 유지되고 빠지는 것을 조금 더 더디게 해주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이제 조금 더 머리가 굵어지는 그런 효과가 60, 70%에서 나타나기 때문에 초기에는 이러한 약물에 대한 치료로 접근하는 것도 괜찮을 수가 있습니다. 저는 사실 탈모가 없어서 언제 이제 모발 이식으로 더 접근을 적극적으로 바꿔봐야 되겠다 이런 결심을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이제 시간이 좀 지나다 보면 모발 이식을 결심하는 분들도 늘잖아요. 예. 네, 이 모발 이식술하고 탈모 약물 치료하고는 예. 어떤 차이점이 있을까요? 약물 치료는 이제 저희가 빠지려고 하는 머리를 잡고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해주거든요. 그래서 그런 그 부분에서 약을 계속 먹어야 되는 그런 단점이 있지만 그래도 효과가 있는 경우에는 계속 먹는 게 괜찮고요. 그래서 본인이 약에 대해서 조금 불편한 점이 있었다. 뭐 조금 어떤 그 약의 부작용 같은 것이 본인한테 스트레스였다든지 했을 때는 이제 중단하는 수가 있는데 중단하게 되면 보통 한 3개월 정도 지나면 기존에 잡고 있었던 머리들이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먹을 때는 효과를 내지만 지속적이진 않는 게 이제 약물 치료의 어떤 한계라고 할 수가 있고요. 반면에 이제 모발 이식은 이러한 그 수술을 했을 때 거의 이제 영구적이라고 저희가 얘기를 하게 되고요. 그리고 심어진 머리가 시간대별로 예측이 가능하다. 이것이 이제 제가 볼 때는 어떤 최대의 장점이라고 저는 모발 이식이 최대 장점이라고 생각하게 되는데 보통은 이제 3개월 지나면 심고 나서 3개월이 지나면 새로운 머리가 나게 되고요. 그리고 그때부터 1cm씩 자라기 때문에 6개월 정도 되면은 외모 변화가 됩니다. 그래서 내가 심고 나서 6개월이 지나면 외모 변화가 된다라는 그런 그 예측이 되기 때문에 훨씬 그러한 그 수술 후에 본인의 어떤 활동이라든지 생각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이 좋아지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또 모발 이식은 이제 외부에 이제 물리적인 시술이 가해질 텐데 환자들이 많이 망설일 것 같고 그럴 것 같은데 어떤가요? 환자분들이 수술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제 어렵고 이제 아프고 또 흉터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걱정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렇지만 이제 이렇게 막상 수술은 본인이 생각했던 것만큼 그렇게 힘든 수술은 아니거든요. 그리고 이제 저희가 뭐 수술 시간을 얘기하면 보통 한 번 시술할 때 3시간에서 4시간 정도 이제 걸린다. 그러면 환자분들은 그 시간 동안 꼼짝 못하고 마치 이제 그 수술에는 어떻게 대응을 못하는 것처럼 생각을 하는데 저희가 수술을 시작해서 떼는 시간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심는 시간이 있고 또 중간에 이제 쉬는 시간도 있습니다. 뭐 심지어는 이제 심다가 점심 시간이 되면 식사를 하고 하기도 하고 그러기 때문에 막상 한 사람들은 이제
해본 사람들은 뭐 그렇게 힘들지 않았다. 그리고 내가 이렇게 괜히 나만 망설였고 힘들게 생각했다라고 이제 그렇게 얘기한 분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주저되는 것 중에 하나는 이제 수술이 이제 저희가 새로운 부위에 상처를 내기 때문에 통증이 이제 하루 정도 이렇게 유지가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이제 조금 불편해라 하고 또 사람에 따라서 이렇게 통증이 예민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뭐 이렇게 굉장히 힘들었다. 이제 이렇게 얘기한 분도 있고요. 어떤 분들은 그냥 아무렇지도 않았다. 그냥 내가 이럴 줄 알았으면은 일찍 했을 건데 이제 이렇게 반응이 조금 더 이렇게 다양하게 나타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근데 실제로 가장 많이 고민하는 부분이 뭐 통증과 흉터라면 이 통증과 흉터를 좀 개선시키거나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예, 그래서 이제 점점 이제 수술이 익숙해지고 수술하는 방식도 많이 발전하면서 통증이라든지 흉터에 대한 그런 환자들의 고민을 해결해주기 위해서 비절개 모발 이식이라는 게 채취할 때 그런 방식이 도입이 돼가지고 환자분들이 이제 수술 끝나고 나서 상처도 좀 더 빨리 낫게 되고요. 그리고 저희가 그 새로운 상처로 인한 그 통증 자체도 약간 멍든 정도의 수준의 그런 통증으로 아주 편하게 지낼 수 있는 그런 비절개 방식이 도입이 돼서 환자분들이 걱정하는 그런 부분들을 해결하고 있습니다. 그 조금 전에 이제 말씀해 주셨는데 절개 방식하고 비절개 방식이 두 가지가 있다. 예. 좀 더 구체적으로 좀 설명 좀 해주세요. 예, 절개 방식은 이제 예전부터 저희가 뭐 쉽게 저희가 표현할 때 잔디 떼장을 떼듯이 뒤에 부분에서 두피를 통째로 떼고 난 뒤에 이제 이 부위를 이제 옷 기우듯이 붙여가지고 꼬매는 그런 방식이 이제 절개에 의한 채취 방식이고요. 비절개 방식은 이제 저희가 머리를 이렇게 바짝 밀고 그 부분에 있는 모낭을 직접 하나씩 뽑아서 이제 채취하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이제 채취할 때 비절개 방식은 한꺼번에 그 한 부위에서 다 채취하는 것이 아니라 마치 이제 머리를 솎아내듯이 사이 간격을 두고 이렇게 채취하기 때문에 그 부위의 상처가 그렇게 크지 않고 환자분들이 우려하는 그런 통증도 통증과 이제 흉터가 별로 적다라는 것이 장점입니다. 그럼 모발 이식 수술 이후에 그 수술 경과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겠어요? 예,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수술하면 처음에는 저희가 수술해놓고 어느 정도 시간 동안은 자라게 됩니다. 뭐 심은 머리가요. 그래서 2주 정도 자라게 되는데 0.5cm 정도 자라게 되고요. 그 후에는 이제 점점 그 아까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주기가 있는데 모발에 주기가 있는데 빠지는 단계의 주기로 변하게 됩니다. 그래서 2주 후부터는 이제 빠지기 시작해서 한 달쯤 되면 이제 거의 빠지게 되고 일부는 그 중에서도 일부는 또 그대로 자라는 머리도 있고요. 그래서 그렇게 과정이 되고 그 후 이제 그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빠졌던 머리가 이제 그 빠졌던 머리 부위에서 두피 안에서 이제 작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새로운 모발이 생성돼 가지고 그 모발이 두피 밖으로 올라오는 데는 3개월이 걸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후에는 이제 정상 모발처럼 한 달에 1cm씩 자라기 때문에 6개월 정도 되면 3cm 정도 자라게 됨으로써 외모 변화를 가져오게 되고요. 점점 자라서 1년쯤 되면은 두께도 어느 정도 기존의 본인의 머리카락의 두께로 되고 길이도 길게 돼서 그 뒤로는 이제 계속 정상적인 사이클을 갖게 됩니다. 저희가 초기에 했을 때 심고 나서 머리 이제 심은 경우를 보고 머리를 심었구나 주변 사람들이 이제 봤을 때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한 달쯤 지나서 보니까 심은 머리가 이제 다 없어진 거예요. 네. 뭐 2달 돼도 머리가 또 없고 그러니까
이제 주변에 본 사람들이 이 심어도 소용이 없구나. 결국은 탈모 치료는 안 되는구나. 이렇게 이제 초기에는 그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점점 시간이 지나고 모발 이식에 대한 이제 환자도 늘고 또 그런 것에 대해서 알게 됨으로써 지금은 이제 그런 인식들이 많이 없어졌습니다. 그 절개하고 비절개 방법이 사뭇 다르기 때문에 네. 환자들의 뭐 만족도도 좀 다를 것 같고 예후는 어떤가요? 예, 일단 그 비절개 방식을 선택하는 사람들은 통증이나 흉터에 예민한 사람들이 이제 선택을 하게 되는데 그래서 이러한 비절개 방식을 선택한 경우 이제 선택하는 것은 조금 수술에 대한 접근을 조금 쉽게 해주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환자분들이 이제 안 아프고 흉터도 적고 하니까 이제 그걸 선택하는 수가 이제 최근에는 많이 늘었고요. 그렇지만 이제 그 환자의 머리 상태라든지 그런 거에 따라서 경우에 따라서는 이제 비절개 방식을 적용하기보다는 절개 방식을 하는 것이 더 좋은 경우도 있기 때문에 환자의 그런 상태를 고려해서 선택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결과 면에서는 이제 두 가지가 비슷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초기에는 이제 저희가 이러한 그 시술 자체에 대해서 익숙하지 않고 조금 숙련되지 않을 때는 비절개 방식이 이제 결과에서 조금 떨어진다. 그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점점 그런 것들을 이제 보완함으로써 지금은 이제 두 가지 방식이 거의 비슷한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러면요. 모발 이식 수술을 하기 적절한 시기가 있는지 궁금하거든요. 뭐 예를 들어 환자의 나이나 아니면 탈모 진행 상태에 따라 다를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저희가 초기에 할 때만 해도 진행이 별로 되지 않은 사람에서는 모발 이식을 뭐 충분히 진행된 뒤에 하는 게 좋다. 이러한 분위기가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이제 쭉 환자를 대하다 보면은 진행되는 부분보다는 환자가 그걸 통해서 탈모가 됐을 때 느끼는 스트레스를 그런 강도를 좀 저는 더 중요시합니다. 그래서 조금 진행됐어도 본인이 스트레스를 받는다고 하면 저는 좀 하는 게 좋다 이렇게 권하고요. 그리고 이제 많이 진행됐어도 이거 나 뭐 지내는데 불편하지 않고 편하다 하면은 그렇게 권하지 않게 되고요. 또한 계절별로도 환자분들이 많이 또 오해를 하는 부분이 있게 되는데 여름에 심으면 머리가 잘 안 자란다 뭐 이렇게 생각하고 수술은 겨울에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수가 많거든요. 그런데 두피 자체는 혈액순환이 굉장히 좋기 때문에 계절에 상관없이 수술이 계절하고는 영향이 없게 됩니다. 저희가 이제 그런 말이 나오게 된 것은 경제 사정이 안 좋을 때, 이제 뭐 전쟁 후에라든지 이럴 때 의약품이 부족하고 그럴 때는 여름에 하게 되면은 조금 상처가 좀 덜 났을 수가 있게 되는데 지금은 약도 좋고 또 거기에 덧붙여서 두피의 혈액순환도 좋고 그다음에 요즘은 이제 뭐 저희 생활 자체가 많이 좋아져서 위생 상태도 많이 좋아졌기 때문에 계절하고는 영향 없습니다. 이 머리 두발이 어떻게 보면 얼굴 다음으로 가장 눈에 많이 노출돼 있는 거잖아요. 그러다 예. 보니까 이제 이런 것은 정신적인 스트레스도 동반이 될 수 있고 예. 그래서 이런 분들 이렇게 탈모로 고민하시는 분들한테 좀 한 말씀 해주시죠. 예전에는 이제 여자분에서는 외모를 표현할 때 여자분들은 화장빨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또 남자에서는 머리빨이다 이제 이렇게 표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머리가 없을 때 조금 더 연령에 상관없이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것 같아요. 그래서 본인이 다양한 방법을 개인적으로 이렇게 시도를 하고 바른 뭐가 좋더라 했을 때 이제 그런 부분들을 많이 해보게 되는데 그거보다는 최근에는 이제 이러한 그 탈모에 대한 관심도 많아지고 또 접근하는
방법도 전문가들 수준에서 많이 업그레이드가 됐습니다. 그래서 어떤 환자에서는 바른 약을 처방하고 어떤 환자에 먹는 약을 처방하고 또 어떤 환자에서는 이제 수술하거나 그런 다양한 방법으로 접근할 수가 있기 때문에 전문가와 상의를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의술과 과학의 힘을 빌어보는 것도 뭐 삶의 방법이죠. 예. 네. 사실 이 탈모가요, 뭐 건강보험 적용하자 뭐 이런 이야기가 나올 정도로 정말 많은 분들의 고민이잖아요. 예. 근데 이걸 처음부터 좀 예방할 수 있다면 좋겠다는 생각도 들거든요. 예. 탈모를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은 뭐가 있을까요? 이제 조금 탈모가 있는 경우는 이제 유전적으로 지금 알려진 것은 이제 원인이 유전이다 이렇게 많이 알려져 있고요. 그래서 이제 조금 그런 조짐이 보이게 되면은 좀 더 쉬운 방법인 이제 먹는 약이나 바른 약으로 시작을 해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고요. 식생활에서 따지면 고기에 있는 지방들이 이러한 탈모를 좀 더 촉진하게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조금 그런 그 육식을 조금 줄이고 채식을 많이 하게 될 때 조금 그 탈모를 억제하는 그런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네. 자, 오늘 이 시간에는 피부과 전문의 강강영 원장과 함께 남성형 그리고 여성형 탈모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요즘 많이 언급되는 질환 중 하나가 공황장애입니다. 최근 몇 년 사이에 공황장애 환자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네. 어떠한 상황에 극심한 두려움을 느끼고요. 답답함이나 숨이 차는 등의 여러 증상이 나타난다 그러죠. 네, 누구에게나 나타날 수 있는 질환인데요. 하지만 안타깝게도 여전히 정신건강 치료에 대한 오해와 편견이 있어서 병원 방문을 꺼리는 분들이 많다고 해요. 네. 만약 증상이 나타난다면 혼자 괴로워하지 마시고요. 꼭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건강과 관련해 궁금한 점이 있다면 전주 MBC 홈페이지 들어오셔서 질문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알아본 내용은 남성형과 여성형의 탈모 치료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더 알고 싶은 내용이 있거나 또 다른 질환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 닥터 MBC가 여러분의 궁금증을 풀어드리겠습니다. 네,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다음 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